그래서 0을 나타내는 점과 거리가 9분의 2인 점이 나타내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수직선에서 0을 나타내는 점이면 네, 원점이 되겠죠? 0. 거리가 9분의 2인 점. 원점에서 나타내는 점이라는 건 원점을 말하는 거고 0을 말하는 거고, 거리가 9분의 2인 점은 오른쪽 9분의 2도 있을 테고 왼쪽 9분의 2도 있겠죠. 거리는 말 그대로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럼 오른쪽 9분의 2 있는 숫자는 플러스 9분의 2고 왼쪽 9분의 2만큼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9분의 2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절대값이 절대값이 9분의 2인 수를 찾는 겁니다. 정답은 2개, 플러스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2.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수직선에 마이너스 9와 3을 나타내는 두 숫자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9는 왼쪽으로 9칸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쯤에 있어요. 플러스 3은 여기에.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의 한가운데 있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씩 이제 거리를 좁히면 되겠죠? 여기 한 칸, 얘도 한 칸, 얘 한 칸, 얘 한 칸, 한 칸, 한 칸. 좀 많이 갈까요? 3칸. 그럼 얘도 3칸. 여기 있네. 정가운데 있는 점. 정답은 마이너스 3. 네, 그럼 저런 문제 풀려면 무조건 이제 표를 그려야 돼요. 그쵸. 이제 설명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적당하면 이렇게 칸 쳐가지고 간격을 조절하면 될 텐데, 숫자가 좀 많이 크다면 그때는 이것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귀찮기도 할 테고. 잘 생각하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뭐 쪽지 시험이나 단원 평가를 봤어요? 수학이 100점이야. 영어는 90점이에요. 두 과목의 평균 구하시오. 그러면 얼마죠? 95요. 이 계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더한 다음에 이거 나눠요. 이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100과 90의 정가운데 값을 찾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저것도 그냥 더한 네. 다음에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단원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아직 단원이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그냥 이 정도로 하는 거죠. 근데 좀 이따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계산해서 2분의 마이너스 6 약분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귀찮지만 좀 이따 배우면 이런 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두 점의 한 가운데 이걸 두 글자로 뭐라 부를 거냐면 중간에 있는 점, 그래서 중점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중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두 점의 위치에 있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처럼 계산하시면 중점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A와 B는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랍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 이런 숫자 이해가 뭐가 있냐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런 예가 있어요. 혹은 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뭐 이런 예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숫자죠. 느낌상 0을 기준으로 오른쪽 떨어져 있는 거리와 왼쪽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똑같은 두 수를 찾으면 돼요. 여기 있는 숫자 플러스 네모, 여기 있는 숫자 마이너스 네모. 이런 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수를 구하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러한 그림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근데 A가 B보다 9만큼 작답니다. 그럼 여기가 A라는 얘기잖아요. 수직선상 0을 기준으로 여기 이만큼 떨어지고 여기 떨어져 숫자 두 개 나왔는데 A가 B보다 작대 어쨌든.
그럼 위치상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작죠? 9만큼. 그럼 가까이 간격은 얼마인가요? 2분의 9요. 네, 2분의 9 혹은 4.5가 되겠죠? 2분의 9 혹은 4.5. 그럼 답은 2분의 9 아니에요? 그럼 B 값은 얼마인가요? 2분의 9.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 지금 문제는 B를 찾는 문제니까 2분의 9가 정답이네요. 자,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인 숫자 AB가 있는데 A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과 같을 때 수직선에서 A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A와 B의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니까 두 숫자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서로 같은 거고요. 여기가 B고 얘가 A일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순서가 바뀌어서 얘가 A고 얘가 B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둘이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는 서로 같은 겁니다. 근데 A는 절대값 마이너스 3이면 얼마예요? 3이지 않나요? 네.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이에요. 3. 그럼 A가 3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그림은 아니지 않나요? A가 3이면 A는 양수잖아. 근데 이 위치에는 A가 음수로 가 있는 건 아니겠네요. 이 그림이 맞는 그림입니다. A가 3. 그럼 B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사이에 근데 두 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얼마인가요? 거리. 6. 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네, 6이 정답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만약에 앞으로 이것도 일반화하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세모가 있고 여기 네모가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이게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 어떻게 구하죠? 네모 빼기 세모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리가 나옵니다. 네모 빼기 세모. 뭐 간단한 예로 여기 2, 여기 5.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시면 됩니다. 그럼 거리가 나옵니다. 얘를 쓸 때 거리를 구하라면 3 빼기 마이너스 3. 혹시 이거 배우셨나요? 빼기를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부의 반대부. 답은 6. 이거 안 배우신 분? 아직 여기까지 안 배웠다. 배운 적 있나요? 다? 네. 다 배운 적 있으시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건 뭐 사실 오른쪽 3칸, 왼쪽 3칸이니까 총 칸에 오른쪽 3칸, 왼쪽 3칸 총 칸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라 뭐 6칸이나 말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반화된 개념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점을 뺀다. 혹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두 점을 뺀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시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절대값 붙이면 답은 둘 다 양수로 나올 테니까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죠. 아셨나요? 네. 절대값이 a 이하인 숫자가 그 정수가 절대값이 a 이하인 정수가 35개일 때 자연수의 값을 구하랍니다. 절대값이 a 이하. 근데 자연수이니까 a는 양수란 뜻이겠죠? 0보다 큰 수란 뜻이에요. 그럼 기준 절대값이 나니까 기준은 0일 겁니다. 절대값이 a 이하면 절대값이 a인 숫자는 오른쪽으로 a만큼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a겠네요. 왼쪽으로 a만큼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겠네요. 근데 절대값 a 이하면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 아닙니까? 이 값까지 포함해서 이하는 그 값을 갖는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가 절대값이 a 이하인 숫자. 이해됩니까? 근데 정수가 35개네? 이쪽에 있는 정수의 개수와 이쪽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서로 같죠? 근데 이쪽에 서로 같다는 얘기는 두 개 개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 안에 정수가 홀수가 이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 홀수계 여기 홀수계 더하면 짝수계입니다. 이쪽 짝수계 이쪽 짝수계 있다 하더라도 더하면 짝수계예요. 근데 정답은 홀수계인데 왜 홀수계이죠? 0까지 합 그렇지 0까지 포함한 거예요. 0 빼면 몇 개예요?
그렇지. 0을 제외하면 0 제외하게 되면 정수의 개수는 34개. 이쪽에 정수가 34개 나오려면 이 숫자 얼마가 돼야 되죠? 34가 돼야 되겠죠. 네, 이게 34가 돼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1이 있어요. 2 있죠? 정수 몇 개인가요? 0을 제외하고 2개. 정수 몇 개죠? 3개. 그럼 정수 34개 나오려면 이 숫자는 34가 돼야 되겠죠. 1부터 34까지 자연수 개수 34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이상하겠다. 네. 미안해요. 선생님이 이거 나눠야 되는 건데 반반이니까 나눠야 되죠. 몇 개가 돼야 되나? 17개. 여기 17개. 그럼 이쪽도 몇 개? 17개니까 얘는 마이너스 17. 그럼 17개, 17개 합치면 34개. 그 안에 정수 0까지 포함 35개. 따라서 자연수 A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A는 17이 정답입니다. 저렇게 절대값이 A 이하인 정수 그러면 여기 35에게 여기 숫자에서 하나 빼시고 하나는 0이에요. 빼고 딱 절반 내시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숫자에서 개수를 정수값을 구해낼 수 있는 문제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규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같은 부호끼리 더하냐 아니면 다른 부호끼리 더하냐 그 차이점이에요. 자, 여기서 계산할 건 이겁니다.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자, 이게 크게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계산법을 배우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수와 수를 가운데 잘 보시면 다 덧셈하고 있는 겁니다. 덧셈. 지금은 덧셈을 배우는 겁니다. 좀 이따 뺄셈을 배울 테고. 수와 수를 덧셈할 때 핵심은 같은 부호끼리 더하냐 다른 부호끼리 더하냐의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걸 만약 수직선에 표현한다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입니다. 오른쪽으로 3칸 가세요. 그런 다음에 더 가세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2칸을 더 가세요. 그럼 이게 숫자 뭐 있나요? 플러스 5가 있겠죠. 그렇죠? 정답은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얘는 그러면 같은 부호를 덧셈하다 보면 방향이 같은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방향은 플러스를 설정해주고 칸수를 가던 방향대로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칸수를 덧셈하게 되죠. 숫자와 숫자를 덧셈해서 정답은 플러스 5로 쓰시는 겁니다. 그럼 얘를 만약 그림을 그리게 되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을 가시라는 얘기죠. 플러스 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갔는데 더 가세요.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2칸을 더 가랍니다.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2칸을 갑니다. 그럼 그때 놓여있는 숫자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가 있는 숫자인 플러스 1이 정답이 돼요. 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간 칸수가 왼쪽으로 간 칸수보다 많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개의 숫자의 절대값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하는 거죠. 양의 절대값은 3, 음의 절대값은 2. 그럼 양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뜻은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갔으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이 되고 칸수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갔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칸수를 뺄셈하는 겁니다. 그래서 3-2, 이게 정답은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얘는 원점에서 왼쪽으로 3칸을 갑니다. 0에서 왼쪽 1칸, 2칸, 3칸, 왼쪽 3칸. 더 가세요.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인 오른쪽 2칸, 1칸, 2칸. 그럼 여기 놓인 숫자를 묻는데 0에서 왼쪽 1칸에 있는 숫자인 마이너스 1이 정답이죠. 그럼 얘도 따지고 보니까 왼쪽 오른쪽 칸수를 세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갔다는 거죠.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어느 칸으로 더 많이 갔습니까 했더니 왼쪽으로 더 많이 갔네요.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죠. 두 수의 절대값 중에 큰 쪽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따라서 쓰고 숫자끼리는 뺄셈한다. 이렇게. 마지막은 0을 기준으로 왼쪽 3칸 가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있을 거예요. 근데 더 가세요. 왼쪽으로 다시 2칸을 더 가세요. 여기 놓여있는 숫자는 왼쪽으로 총 5칸 마이너스 5. 이걸 숫자 개념 계산해 보니까 같은 부호끼리 덧셈하게 되면 그 부호는 방향이 똑같은 방향이니까 그 부호를 따라 쓰고 숫자끼리 칸수를 덧셈해야 되니까 정답 마이너스 5.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그 개념입니다. 같은 부호를 덧셈하면 그 부호를 따라 쓰고 숫자의 절대값끼리 더한다. 다른 부호끼리 덧셈하게 되면 일단 부호를 정해줘야 돼요. 같은 부호를 덧셈할 때는 부호를 고민할 필요 없죠. 그 부호를 따라 쓰면 되니까. 근데 다른 부호를 덧셈할 때는 어느 쪽 숫자의 절대값이 더 크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싸우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네, 흔히 여러 말대로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죠. 이쪽수 이쪽이 많아요. 그 플러스. 이쪽이 쪽수가 많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칸수가 뺄셈이 돼서 두 수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내서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죠.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또 다 배우신 내용이니까 이거 혹시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아니 남들이 아니라고 해서 나도 아닌 건 아니야.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뭐 100명이 쉬운데요. 그런데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혹시나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모르겠다고 하면 선생님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연습 문제를 한 번 더 풀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밑에 보면 이제 드디어 법칙이 나와요. 근데 법칙은 일단 여기서는 두 개를 배웁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뒤에 보면 이제 분배법칙도 배우게 될 텐데 교환은 단어 뜻 그대로죠. 교환. 바꾼다 뜻이에요. 뭘 바꾸는 거죠? 가운데 있는 덧셈을 기준으로 항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덧셈을 기준으로 항의 위치를 바꿔도 된다. 언제? 덧셈일 때는. 그러니까 덧셈이 있고 그 앞에 어떤 숫자가 있든 간에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 덧셈을 기준으로 좌우의 항의 부호를 이렇게 반대로 바꿔서도 크게 관계없다라는 거죠. 이게 덧셈의 교환법칙입니다. 교환은 자리를 바꾸는 거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은 바꿔도 된다는 뜻이에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자리를 바꾸면 답이 틀려진다는 뜻입니다.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이죠. 결합법칙은 결합 뭔가를 붙이는 거잖아요. 보통 결합은 언제 쓰냐면 항이 3개 이상일 때 그때 결합법칙을 씁니다. 2개에서는 결합을 쓸 수 없어요. 항이 2개면 그 2개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붙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결합법칙이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더하라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느낌상 그냥 앞에 있는 거 2개 더한 다음에 뒤에 있는 걸 2개를 더하잖아요. 뒤에 있는 걸 더하잖아요. 근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할 때 혹시 뒤에 있는 두 숫자를 먼저 덧셈한 다음에 앞에 있는 걸 더해도 됩니까? 그러면 답이 똑같습니다. 이건 교환이 아닙니다. 교환은 자리를 바꾸는데 1, 2, 3 순서대로 해도 1, 2, 3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뜻은 자리는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만 계산의 순서를 바꾼 겁니다. 1과 2를 더하는 게 1번이었는데 2와 3을 더하는 게 1번으로 계산의 순서를 바꿔주는 법칙. 계산 순서를 바꾸는 법칙이에요. 그거를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괄호의 순서를, 괄호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네,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여기 있던 괄호를 이쪽으로, 이쪽에 있던 괄호를 저쪽으로. 항의 모양은 그대로 배열. 그게 결합법칙. 근데 덧셈은 교환도 성립하고 결합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네가 편한 쪽으로 그냥 계산해라 라는 거죠. 뭐 여기 있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냥 계산해도 돼. 여러분 선배들 이제 많이 하던 애들은 그냥 계산하는데 굳이 법칙을 쓰자면 저기 있는 플러스 2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5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무슨 법칙 쓴 거죠? 네, 1이 넘어갈 때 교환 법칙 쓰인 겁니다. 얘네 둘의 자리가 맞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없던 괄호를 붙여서 계산의 순서를 잡아줍니다. 여기다가 괄호를 붙입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결합 법칙이에요. 괄호의 위치를 바꾸거나 없던 괄호를 만들어서 계산의 순서를 정해주는 법칙이 결합 법칙이에요. 왜 여기다 괄호를 쳤을까요? 굳이?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같은 부끼리 덧셈하면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요. 같은 부를 더 덧셈하게 되면 부는 고민할 게 없고 숫자끼리 덧셈하면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 숫자에다가 결론은 이렇게 돼 있는 숫자를 덧셈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계산하시는 겁니다. 서로 다른 부를 덧셈하면 절대값이 큰 쪽에 있는 부호를 따라 쓰고 숫자끼리 뺄셈한다.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기 위함이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나도 이렇게 안 합니다. 나도 그냥 계산할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나도 그냥 계산해요. 이렇게 안 합니다. 나도. 안 하는데 굳이 법칙을 사용하자면 이렇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 문제서나 연습 문제 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푸는지는 굳이 물어볼 수가 없어요. 각자 개인의 스타일이니까.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식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 이쪽 갈 때 무슨 법칙이 쓰였습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올 때 무슨 법칙이 쓰였습니까? 라고 해서 법칙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법칙을 쓰는 방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법칙 쓰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법칙 쓰였는지, 자리를 바꾼 건지, 아니면 계산의 순서를 잡아주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잘 보시고 법칙을 잘 쓰시면 됩니다. 자, 뺄셈입니다. 선생님, 덧셈 배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뺄셈을 금방 진짜 쉬워서 그래요. 우리가 좀 전에 이걸 배웠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를 더할 때,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할 때,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를 더할 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할 때. 이걸 했었는데 이제는 더하지 않고 뺄 거란 얘기예요. 뺍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덧셈 배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또 뺄셈 배우면 덧셈 규칙을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뺄셈을 바로 배우는 겁니다. 그럼 뺄셈 규칙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덧셈을 활용해서 풀기 때문이에요. 자, 잘 보세요.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2. 쉽게 말하면 3 빼기 2야. 3 빼기 얼마요?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얘들아. 어려운 질문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저렇게 부가 붙이고, 부를 붙이고 나면 괜히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을 빼랍니다. 어떻게 하지? 난 덧셈은 좀 전에 덧셈 배웠잖아. 덧셈은 할만한데, 뺄셈은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얘를 살짝 더하기를 바꾸고 싶다. 더하기를 바꾸고 싶다. 더하기를 바꿔요. 네. 근데 앞에 있는 플러스 3은 이 빼기가 더하기로 바뀐 걸 보고 있나요? 못 보고 있나요? 못 보고 있어요. 자기 뒤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플러스 2는 바로 자기 앞에서 짝대기를 갖다 붙이고 있잖아, 얘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미안. 나 뺄셈 잘 못해서 덧셈 하려고. 너 왜 바꿔? 미안. 너도 바꿔. 알겠어. 무슨 말이라고? 빼기를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그럼 뺄셈을 덧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저 뺄셈을 하나, 이 덧셈을 하나, 답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래요. 앞에 있는 플러스 3 모르고 있습니다.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애가 야, 너 왜 바꿔? 너도 바꿔.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빼기를 더하기로 왜 바꿔? 너도 바꿔. 빼기를 더하기로 왜 바꿔? 너도 바꿔가 되는 거예요. 너도 바꿔 하시면 됩니다. 빼기를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너도 바꿔.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꿉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덧셈입니다. 플러스 1. 덧셈이에요. 플러스 5. 덧셈입니다. 마이너스 5. 덧셈이에요. 이쪽이 크죠? 마이너스 숫자끼리 빼면 1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덧셈 배운 지 얼마 안 되면 바로 뺄셈 배우는 이유는 오히려 덧셈을 더 연습하기 위함이라고 보셔도 돼요.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결국은 덧셈을 처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빼기를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너도 바꿔를 잘 하시면 뺄셈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됐죠? 그럼 뺄셈을 더하기로 바꾸면 아까 배웠던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적당히 쓰시면서 연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454번 문제. 분수 나왔네? 야, 분수 보고 쪼는 애들은 초등학교, 니네 분수 몇 학년 때 배우죠? 3학년이었나? 그쵸? 그쯤에 배우죠? 한 3학년, 4학년 그쯤에? 그러니까 초 3, 4 되는 애들이랑, 분수 나왔어. 이러면 막 쫄아야지. 니네 나이가 몇 살인데, 니네 이제 많이 늙었어. 이런 거 보고 쫄기에는 니네 나이가 너무 많아. 분수 나왔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더하기, 빼기, 통분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서 앞에 있는 숫자는 모르죠. 본인이 뒤에서 벌어진 일이라 모릅니다.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부호의 반대부호 플러스 3분의 2.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 반대 플러스 12분의 7. 자, 분수의 덧셈인 얘가 통분이 필요하죠. 분모에 2를 곱합니다. 분자에 2를 곱합니다. 분모에 4를 곱합니다. 분자에 4를 곱합니다. 얘는 놔둡니다.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10
더하기 플러스 12분의 8 더하기 플러스 12분의 7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쪽에 괄호를 쳐줍니다. 결합법칙이죠.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앞에 건 일단 놔두시고 두 수를 덧셈하게 되면 부호는 따라 쓰게 되고 숫자끼리 덧셈한다. 15. 다시 얘네들이 덧셈. 다른 부호를 덧셈하게 되면 숫자 큰 쪽의 부호를 따라 쓰고 숫자끼리 뺄셈한다. 12분의 15 빼기 12분의 10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부호는 플러스 12분의 5.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